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생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선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노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후에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지며 면역력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생선을 계속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심하면 뇌졸중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생선 때문에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단 한 가지 생선을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안정되고 잃었던 집중력과 활력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생선이 아니라 어떤 생선을 먹느냐입니다. 어떤 생선은 몸을 살리는 약이 되지만 어떤 생선은 조용히 병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65세 이후 생선 선택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전략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그 이유 반드시 챙겨야 할 생선 4가지, 그리고 생선을 안전하게 먹는 3가지 황금 원칙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오늘 이 정보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65세 이후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큰 변화를 겪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해독과 배설 기능이 확실히 약해집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30% 이상 느려지고 신장은 하루 수백 리터의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작은 오염물질도 이 시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식중독 사망률은 청년층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속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생선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생선은 성장 과정에서 수은 같은 중금속을 흡수하고 어떤 생선은 항생제나 호르몬이 남아있으며 어떤 것은 훈제나 가공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런 독소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몸에 들어온 독소가 그대로 축적되고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부담을 받으며 뇌는 기억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주 3회 이상 특정 어종을 섭취할 경우 혈중 수은 농도가 평균 3배 이상 높아졌고 이 수치가 신경계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가벼운 피로 이유 없는 건망증, 자주 생기는 두통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생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선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이 위험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씨 71세. 퇴직 후 그는 늘 건강을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으려 했죠.
특히 그는 생선은 심장과 뇌에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 참치캔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고 맛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캔씩, 때로는 2캔씩 그렇게 8개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가 건강을 챙긴다며 안심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김 씨는 자꾸 피곤해졌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손끝이 저리고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약속을 잊고 며칠 전 했던 대화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 기준의 5배, 뇌 MRI에서는 신경계 손상 초기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몸에 쌓인 독소가 만든 결과입니다. 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소요? 무슨 독소입니까? 의사는 참치를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참치였습니다. 참치는 바다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어종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먹은 수은이 그 몸에 계속 쌓이고 우리가 그 참치를 먹으면 그 독소가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 독소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배출 기능이 떨어지면 조금씩 쌓인 독소가 결국 신경을 공격하고 기억력을 빼앗습니다. 게다가 참치캔은 수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나트륨캔 내부 코팅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BPA 잘못 보관될 경우 생기는 히스타민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뇌와 심장, 그리고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김 씨는 결국 참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약물과 식이 조절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 수은 수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다행히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말합니다. 그냥 몸에 좋다고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믿는 그 음식이 노후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치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참치는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어종으로 몸속에 수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 보고에 따르면 참치 1kg에는 최대 1.6g의 수은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하면 신경계와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져 조금만 축적돼도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언어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치캔에는 보존을 위한 나트륨이 다량 포함돼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캔 내부 코팅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BPA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에 보관 상태가 나쁘면 히스타민이 생겨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참치는 생으로든 캔으로든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같은 민물 생선은 몸보신 음식으로 자주 먹지만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생충 감염입니다.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가열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감염되면 간과 폐를 손상시키고 심하면 강령변이나 담관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금속과 환경오염입니다. 강과 호수는 생활하수, 농약 산업폐수로 오염돼 있으며 이 물에서 자란 물고기는 납, 카드뮴 비소를 축적합니다. 이 금속은 신장과 간을 공격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셋째, 세균입니다. 민물은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려 대장균,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95세 이상 고령층이 민물고기로 인한 식중독에 걸릴 확률은 젊은 층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회 형태로 먹는 민물고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익혀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라면 민물고기는 식단에서 빼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양식 우럭입니다. 우럭은 담백한 맛으로 인기가 많지만 양식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되는 양식장은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항생제는 우럭의 살에 남아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고령자가 이런 항생제 잔류물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파괴돼 소화 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질환이 생겼을 때 약이 듣지 않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양식장에서는 성장 촉진을 위해 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이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인공 사료에는 색소와 방부제가 포함돼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수입산 양식 우럭은 수질 관리가 허술하고 금지 약품이 사용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럭을 먹고 싶다면 반드시 자연산을 선택하고 양식산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훈제 연어입니다. 훈제 연어는 고급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입니다. 100kg당 약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신장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보존제인 아질산염입니다. 이는 체내에서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으로 변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셋째,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대표적으로 벤조피렌 역시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넷째, 훈제 연어는 대부분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 큽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고열 설사뿐 아니라 심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연어를 먹고 싶다면 훈제 제품 대신 직접 구워서 섭취하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까요? 모든 생선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생선은 여전히 최고의 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한 생선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노년기에 가장 추천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입니다.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고등어를 주 2, 3회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심근경색과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고등어는 참치와 달리 먹이사슬 하위 어종이기 때문에 중금속 축적 위험이 낮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노년층 식탁에 가장 적합한 생선입니다. 다만 조리 시 주의해야 합니다. 센 불에서 태우지 말고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지방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지나친 소금 간은 피하고 레몬즙이나 허브를 곁들이면 맛도 살리고 나트륨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치입니다. 삼치는 부드러운 흰살 생선으로 소화가 잘 되고 지방 함량이 낮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 소화력이 약해지는데 삼치는 이런 점에서 이상적입니다. 게다가 삼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 손실을 막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셀레늄이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조리 시에는 가능한 간단하게 굽거나 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파, 대파, 당근과 함께 찜을 하면 영양 균형이 좋아지고 맛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삼치는 비린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맛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손질된 냉동 제품도 많아 활용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조기입니다. 조기는 오랜 전통을 가진 생선으로 밥상에서 익숙하지만 그 가치는 노년기에 더 빛납니다. 이유는 풍부한 칼슘과 인입니다. 65세 이후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골다공증인데 조기는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에서 칼슘 섭취는 필수입니다. 조기는 또한 부드럽고 지방이 적어 소화에 부담이 없으며 알레르기 반응도 적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기나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조리를 할 때는 소금 간을 최소화하고 무와 대파를 넣은 조림 형태로 하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조기는 크기가 작아 조리하기 쉽고 보관도 간단합니다. 가정에서 냉동 보관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구워 먹으면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는 지방이 적고 살이 부드러워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이나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화가 잘 되는 것만이 장점은 아닙니다. 가자미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심장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약을 많이 복용하는 노년층에게는 간 부담을 줄이는 식단이 중요한데 가자미는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찜입니다. 간장과 무생강을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익히면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자미는 비린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냉동 상태로 보관이 쉬워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선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회는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민물고기나 참치는 기생충 세균,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들이 장과 간을 공격하고 면역력이 약한 몸에서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익힐 때는 중심 온도가 63도 이상이 되도록 조리하세요. 생선 두께가 2cm 정도라면 한 면당 5, 7분 중불에서 구우면 적당합니다. 찜이나 탕은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익혀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온 한 환자는 민물고기회를 먹고 간디스토마에 감염돼 간 기능이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장과 피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대부분의 독소와 기생충 알은 내장과 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 아가미 부위에 농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는 흐르는 찬물로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복강 안쪽의 검은 막과 핏덩어리까지 꼼꼼히 닦아내야 합니다. 작은 칫솔이나 숟가락을 이용해 벽면을 문질러 잔여물을 없애면 더 안전합니다. 손질 후에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남아있는 피와 불순물이 빠져나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기생충과 중금속이 그대로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원산지와 유통 상태를 확인하세요. 국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산 중 일부는 수질 관리가 불량하거나 항생제 사용이 심각합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남미에서 들어오는 생선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길거리 좌판이나 보관 상태가 불분명한 생선은 피하세요. 대형마트나 인증된 수산물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냉동 생선을 살 때는 포장 상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포장 안에 얼음 결정이 많이 맺혀 있다면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흔적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세균 번식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구입 후에는 가능한 한 당일 조리하고 부득이하게 보관할 때는 냉장보다 냉동을 선택하며 최대 3개월 이내에 섭취하세요. 조리 후 남은 생선은 실온에 두지 말고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음날 먹을 때는 반드시 다시 가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생선은 여전히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심장과 뇌,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생선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생각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심장을 지치게 하고 뇌의 기억을 흐리게 하며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를 지키며 매일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생선 하나를 바꾼 뒤 건강이 회복된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를 기억하세요. 참치, 민물고기, 양식, 우럭, 훈제, 연어.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생선 4가지,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를 식단에 더하세요. 마지막으로 3가지 원칙을 실천하세요. 반드시 익혀 먹기 내장과 피 철저히 제거하기, 원산지와 유통상태 확인하기.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참치캔이 있다면, 민물고기를 장바구니에 넣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부모님,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지식을 선택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희는 늘 함께하겠습니다.